현재 이상하게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자, 얼마 전이 아니죠. 오늘 아침에 해병대 수사단장,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해병대령께서 아침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고요. 이어서 KBS에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수사단장님은 항명수괴죄로 지금 보직해임 당하셨고 이제 수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수사를 일단 거부하셨습니다. 왜냐? 내가 이대로 수사를 받으면 나 더 덤태기 쓰게 생겼으니 나는 수사를 받지 않겠다. 좀 더 공명정대한 제3의 수사기관 수사 받겠습니다 하면서 수사를 거부하고 그 변호사를 대동하시고 기자회견 하셨는데 이제 변호사분들도 아니 보직해임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항명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왜 이게 항명이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보직해임 당한 것 자체도 잘못됐다. 적법한 절차로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기무사 대령대 국방부 장관 송영무와 맞짱을 뜬 사건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그거 보면서 과연 송영무가 거짓말하는 것이냐 기무사 대령이 거짓말하는 것이냐. 기무사 대령은 자신의 직을 걸고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맞다이를 쳤습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이랑 정복 입고 나와서 제가 거짓말일시 뭐 옷을 벗겠다는 식으로 맞다이를 떴는데 제2의 지금 대령분께서 용감하게 지금 나오신 거죠. 자, 이번에 해병대 정복을 입고 나와서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시면 주장하고 계신데 과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되게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 종섭이 형이 악의 축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280 종섭이 형님께서 야, 종섭이 형이 임성근이를 감싸려고 좌충수를 두는구나 이 사람이 라고 다 같이 생각을 하셨죠.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야, 종섭이 형 옛날에 성근이 형이랑 청와대에서 근무했다고 그 인연으로 성근이 형을 감싸주네. 다 같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이 발표가 되니 종섭이 형도 죄가 없습니다. 종섭이 형 이거 완전 허수아비였네. 종섭이 형은 힘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거죠. 야, 뭐야, 국방부 장관 족도 아니네. 지금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 결론은 국가안보실에 압력이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방부를 얼마나 개족밥으로 봤으면 국방부 장관도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고 해병대 사령관도 그냥 의미 없는 허수아비일 뿐이고 결론은 지금 해병대든 뭐 국방부든 다 개족밥들이다. 그냥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건조도 없고 그냥 누군가 자기보다 조금만 높은 사람을 시키면은 아가리 닥치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아리가또 하고 그냥 하는 바보 병신들만 모여있는 상황이다. 지금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면은 국방부의 장관이에요. 국방부 따지고 보면 이렇게 민망하지만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의 왕이고 육군 참모총장은 육군의 왕이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의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금 우리 지금 부하들은 다 장병들은 국방부 장관이 시키면 까라면 까 하라면 해 라고 하면서 우리의 리더로 그들을 지켜왔는데 아니 국가안보실이 우리의 리더입니까? 국방부가 우리의 리더입니까? 우리가 국방부 소속이에요? 안보실 소속이에요? 자, 우리는 국방부 소속으로 우리 대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우리 대장이 바보 병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 족도 아닌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종섭이 형이 종섭이 형 아무것도 아닌 허수아비였어? 더 충격을 먹게 됩니다. 280만 원에 이어서 종섭이 형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현재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한 우리 박대령님이시고요. 자, 언론 보도에 나온 겁니다. 국방부 검찰단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 기강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자, 일단은 우리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첫 번째로 박대령님은 이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에서 보직해임 하기 전에 이분은 한 게 없어요. 그냥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했고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했고 그거를 이제 브리핑하겠다고 준비까지 했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것을 야 다시 해. 다시 빠꾸시킨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이분은 자기 볼일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수사 이거 그대로 경찰에 넘겨줘야 됩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넘겨줘야 되고 공명정대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어떻게 보직해임을 시켜버렸다. 아니 이게 과연 맞는가. 이걸로 보직해임 시켜주면은 아니 내가 국가에 충성하고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사람인데 누군가의 지시를 듣지 않았다 그래서 심지어 나의 상관도 아닙니다. 나의 상관도 아닌 누군가 다른 외압으로 인해서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역으로 이종섭이가 그럼 지시한 거냐? 이종섭이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죠.
이종섭이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이가 심지어 오케이 한 겁니다.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이종섭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왜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한 것이 무엇인가? 일단 사건의 본질을 누가 흐리게 했습니까? 흐린 사람 없어요. 지금 수사단장은 흐리게 한 적이 없습니다. 군 기강을 훼손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오더가 완료된 것을 누군가 흐트리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 군 기강과 군 명령체계와 군 수사기관의 이런 엄정한 군기를 망가뜨린 사람이 누구인가? 근데 이것을 지금 박정훈 대령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정복을 입고 허락 없이 언론에 기자회견을 하고 옛날에 그 누구죠? 이시문 중위처럼 이거는 그 군인으로서 뭐 규정으로 친다면 죄가 있겠지만 결국은 공익제보이기 때문에 이거 어느 정도 선처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박정훈 대령님은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나온 겁니다. 왜? 저러면 연금도 깎일 수가 있고요. 저렇게 되면 강제로 전역할 수가 있고요. 저렇게 되면은 이제 죄인으로서 군사법원 앞에 서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전투복을 입고 언론에다 함부로 나왔고요. 허락되지 않은 언론 행위를 했고 기자회견을 했고 대국민 신뢰도를 저하시켰다라는 이유로 끝까지 온갖 죄명을 씌우면서 박정훈 대령을 인간 처참하게 만들어버리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괴롭힐 것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잘 이겨내실 거고 우리가 그러지 않기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저희가 다 같이 모금운동까지 하서라도 변호사비를 지원해주더라도 그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정말 해병대가 전우회가 정말로 전우회라면 저런 분들을 구제해줘야겠죠. 누군가의 개인의 지지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정말 공명정대했는데 그런 걸로 뒤집어 씌운다면 자 근데 국방부 검사단 자체가 지금 왜곡이 되니까 여기서 박 대령님께서 당연히 거부를 하죠. 야 내가 공정한 수사를 방해했다고? 나는 공정한 수사를 했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수사를 했고 군 기강을 훼손하는 건 너네들이고 근데 나보고 이 조직에 나보고 수사를 받으라고 하니까 당연히 수사를 안 받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보직 해임은 부당하다라고 당연히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 7월 30일 정오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국방부 법무검토 후 이첩하라는 지시를 장관으로부터 수명받았다. 오후 4시 참모회의를 열어서 8월 3일 장관 회의 출장 복귀 후에 조사 자료를 보고하고 이첩할 것을 수사단장에게 지시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김계한 사령관은 살짝 발 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이 수사단장은 분명히 국방부 장관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 국방부 장관이 7월 31일부터 우즈베키스탄에 해외 순방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 보고를 했습니다. 야, 그런데 사단장도 처벌을 받아야 하냐? 예, 사단장도 과실이 확인되어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넘겨 수사를 해야 됩니다. 알았다 라고 국방부 장관이 대답을 했고 오더를 받았습니다. 자, 우즈베키스탄 해외 공무 출장에서 31일부터 출발하기 전에 이미 보고를 한 거예요. 국방부 장관 직접 보고했습니다. 대면 보고했고요. 자, 이 대면 보고를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 정책실장인가요? 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다 브리핑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도 처벌을 받아야 되냐?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알겠다, 수고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현장에서 수사가 아주 엄정하게 되었다. 사단장까지 처벌한다면 국민들이 아주 엄정하게 수사를 했다고 받아들일 겁니다. 라고 해서 모두 다 오케이를 7월 3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수사단장은 유가족에게 다 설명을 했어요. 유가족에게 사단장, 여단장도 혐의가 있어서 과실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수사를 받을 겁니다. 저희는 수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최수근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우리는 열심히 수사했습니다. 가족에게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장관도 설명했고요. 해병대 사령관도 알고 있고요. 모두 다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임성근 1사단장이 잘리게 되니까 이거 이후 보직 관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해병대 사령관이 야, 너 그동안 고생했다, 수고했다라고 격려까지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7월 31일에 돌연 언론 브리핑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8월 1일에 국방부 유재훈 법무관리관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옵니다. 수사단장에게 갑자기 전화가 와서 혐의 내용 빼라고 하지 않았느냐? 업무상 과실치사 죄명도 빼야 한다. 직접적인 과실 있는 사람만 한정해야 된다. 그러면 현장에 있던 사람, 직접적 과실이라는 것은 현장에 있던 사람, 대대장을 포함한 대대장 이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니 수사단장이 이미 수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설명을 했고요. 사단장 등 8명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경찰에 그대로 인계해야 됩니다 라고 또다시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또 이게 뭐 약간 빼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뭐 두리둥실을 얘기하는 거죠. 과실이 있는 부분에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해라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사건 인계서를 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혐의자 죄명 다 빼야 돼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수사단장은 이미 유가족에게 다 설명했습니다. 그런 거 다 빼버리면은 그냥 몇 월 며칠에 물에 들어가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사고에 대한 흐름만 적어야 되는데 이거는 비상식적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누군가 다 알고 수사한 사람이 몇 명인데 이걸 속일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고자 김계한 사령관 앞에서 스피커를 켜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수사단장이 혐의자 혐의 사실을 죄명을 빼라고 하시면은 유가족에게 설명도 했는데 이거 외압으로 느껴집니다. 저 되게 불편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는데도 이제 자꾸 우기니까 사령관 앞에서, 이분은 사령관한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분입니다. 상관에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분인데 사령관 앞에서도 본인이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상급자 앞에서.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다시 마지막 통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엔 부하들 앞에서 스피커폰을 켜고 다 참모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장관님한테 이미 보고를 다 했는데 왜 갑자기 혐의자 사실을 빼라고 하십니까? 이거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우려가 됩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유재은이 갑자기 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유재은 씨가 갑자기 장관님이 그랬어요? 장관님이 결제 받으셨습니까? 차관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장관님은 이때 당시 해외를 출장 중이었거든요. 장관님이 결제했어요? 그럼 차관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끊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김계환 사령관하고 이종섭 장관은 뜬 사람이 된 거예요. 아무 능력 없는 무지랭이가 된 거죠. 장관한테 보고하고 장관이 결정했는데 둘 다 바보 병신이 된 겁니다. 야, 우리 해병대한테 왜 저 국방부 관리관이라는 아줌마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야? 모르겠습니다. 너 저 사람 알아? 모르는데요? 아줌마 저 아세요? 모르겠고 하지 말라니까요? 띠용. 장관 패싱, 사령관 패싱, 완전 패싱 해버린 거죠. 장관도 지금 완전 낙동강 오래된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어떻게 아줌마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뭘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김계한 사령관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뭐야 도대체? 야, 그러면은 이제 물어봤습니다. 수사단장이 이거 장관님에게 지시를 받으신 겁니까? 라고 대충 둘러서 물어봤더니만 그거는 아니래. 근데 내가 옆에서 들었대. 이게 무슨 소리야? 장관님의 결재를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수사단장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장관님이 법무관리관 통해서 저한테 지시를 시키신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 이 아줌마가 뭐라 그래? 그건 아니고요. 옆에서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 뭘?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사단장에게 통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재은 씨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 조직이 이 정치인들이나 이 몇몇 그 고위 공무원들한테 농락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한마디로 우리 국방부는 걔 족밥 군대라는 거지. 국방부는 그냥 국민의 노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정말 허수아비들이다 그냥. 그 지금 종섭이 형도 이게 무슨 소리야? 개환이 형도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바보 병신이야? 우리는 여기 왜 있는 거야? 라는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심지어 결제까지 했고, 아 그래? 그래 수고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은? 갑툭튀? 이 아줌마가 군대를 알까요? 해병대 사단장이 계급이 뭔지 알까요? 대대장이 계급이 뭔지 알까요? 중대장 계급이 뭔지 알까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툭튀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분 처음 보죠? 저도 몰라요. 이분 처음 봅니다.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최초 무슨 여성 법무관리관이라고? 지금 다들 당황한. 그러니까 이분도 누군가한테 지시를 받았겠죠. 과연 이분은 죄가 있을까요? 이분이 뭘 알고 지시하겠습니까? 이분도 누군가에게 오더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분도 몰라. 내가 볼 때는 이분도 아무것도 몰라. 누군가의 오더를, 그러니까 이분도 누군가의 오더를 받은 거야. 이분이 갑자기 뭘 한다고? 이분이 뭐 지시하고 이분이 뭐 외압을 준다고? 무슨 소리야.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뭡니까? 국방부 대변인 분명히 당신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신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기자 브리핑 때 왜 브리핑 안 하냐고 하니까 특정인에 대한 혐의 특정하지 말고 사실관계, 수사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들만 넘기는 거 타당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수사에 대한 내용이 하급 간부든 초급 간부들이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수사단장은 초급 간부? 무슨 개소리야.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그리고 우린 8명을 지시했는데요. 갑자기 국방부 대변인도 그때 같이 그 보고를 받고 그때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서 갑자기 딴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수사단장은 지금 이게 무슨 잘못되고 있구나. 이게 지금 오해가 아니라 나는 분명히 그때 이야기를 듣고 다 브리핑을 드렸고 심지어 고생했다 잘했다라고 칭찬을 들었는데 이제 와서 뉴스에 나 딴소리 하는 거 보면서 이게 지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국방부 대변인도 헛소리하고 있고 지금 갑자기 뭔가 이상하게 굴러가고 있구나. 지금 이 상태로 내가 국방부 감찰단의 수사를 받으면 나 또한 왜곡해서 수사를 받겠구나. 나 이러다가 괜히 바보병신 되겠구나. 스스로 이제 방어기제가 발동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를 거부한 거겠죠.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아니 내 앞에서 얘기 듣던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갑자기? 이게 뭐지?
자, 차관은 문자 메시지 보낸 적 없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수단장 어떻게 합니까? 문자 메시지 보낸 적 없다고? 그러면 사령관님이 읽어준 게 거짓말인가? 아니면은 다 포렌식 한번 해보자. 해병대 사령관 핸드폰이 2개입니다. 비화폰이랑 일반 폰. 둘 다 포렌식 안 했습니다. 수사단장은 포렌식을 했고요. 한번 다 까보자. 다 한번 까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까봅시다 한번.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자꾸 게이트로 번지니까 헷갈려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임성근 씨의 이 혐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임성근 씨의 혐의 잠깐 알아보기 전에. 자, 근데 지금 이 핵심이 무엇이냐? 이 핵심이 무엇이냐? 자, 이종섭이 아니라는 거 알게 됐죠. 이종섭 씨가 아니라는 거 알게 됐어. 그럼 누군데? 야, 국방부에서 가장 센 힘센 사람이 이종섭이 아니었어? 이종섭이가 오케이 했는데 뭐야 도대체? 야, 이렇게 오더를 내릴 수 있는 사람 누구야? 국방부 차관한테 그런 오더를 내릴 수 있는 사람 누구야? 바로 김태효라는 사람이 나온다. 김태효. MB 정부 때 같이 이제 선임 행정관 그 누구죠? 임성근 씨랑 같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태효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김태효. 비선 실세라고 불릴 정도로 김태효 씨라는 말이 나오는데 안보실의 김태효. 안보실 제1처장. 윤석열 정부의 초대 안보실 제1처장인 김태효가 떠오릅니다. 김태효와 임성근이가 근무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무연이 있대요. 근무연. 같이 옛날에 근무했던 근무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장은 그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씨가 한 겁니다. 근데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안보실에서 브리핑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야, 브리핑 할 거야. 한번 갖고 와봐. 근데 이거를 준 걸 후회하고 있었어, 단장이. 그냥 그때 브리핑 할 걸. 그때 갖다 주지 말 걸. 왜? 안보실 니들이 뭔데 우리 보고 결과를 가지고 오라 말아야. 니들은 나중에 결과 보고 알아. 근데 대통령실 달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국가안보실에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준 거죠. 수단장은 네 가져가세요로 줬는데 나중에 이 외압이 올 줄 몰랐다는 거야. 그 수사단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박대령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자신이 후회한다. 어떤 걸 후회해? 자, 이게 사망사건, 성범죄 사망사건, 그 입대 전에 벌었던 범죄 사건에 대해선 경찰에 넘겨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첩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첩을 하는 건데 이분이 이제 후회하는 게 이거를 대통령실에 넘기지 말걸. 이거를 안보실에 넘기지 말걸. 왜? 이런 것이 수사 내용이 미리 알려지게 되면은 사람들 간에 이해관계가 있을 텐데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면 외압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문제가 밝혀질 수도 있는데 괜히 알려줘서 의혹이 발생되고 문제점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때 그냥 주지 말걸. 억지 부릴걸. 주면 안 된다고 보안상이라고 막아둘걸. 괜히 브리핑하기 하루 전날 얘기했다가 갑자기 하지 말라고 브리핑 취소되고 갑자기 보직해임 당하고 갑자기 이상한 무슨 관리관 법무관리관이라는 사람 아줌마 전화 와가지고 갑자기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이렇게 보니 지금 사람들은 지금 일부 아는 사람들은 다 같이 어딜 보고 있느냐 국가안보실 제1처장에 근무하고 있는 김태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 이런 일 할 사람 누구야? 이종섭이가 오케이 했다며. 이종섭이도 지금 아무것도 몰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고 있는데 지금 종섭이 형도 쏙 빠지고 개환이 형도 쏙 빠지고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김태효입니다. 김태효가 지금 떠오르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둘 중에 하나야. 이종섭 씨가 꼬리 잘리기 당하든가 아니면은 신범철이가 꼬리 잘리기 당하든가. 신범철 여러분들 국방부 차관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국방부 차관이 나오죠? 지금 국방부 차관 지금 꼬리 잘리게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 엄청 선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 되면은 누가 잘못인데 김태효는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야, 누가 그랬어? 차관 네가 그랬어? 딱 지금 차관 모가지 날아가기 직전 차관 만약에 문제 생겼다 차관 잘가 안녕. 차관만 바뀐다고 하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기가 생깁니까? 지금 딱 우리 범철이 형님께서 좆됐다 씨발 조졌네 이거 지금 이렇게 했다. 지금 김태효 씨는 절대 안 나서죠. 가만히 있죠. 언론에서도 이제 슬슬 김태효 씨 얘기를 다룰 겁니다. 근무연이 있다고. 근데도 김태효 씨는 내가 그런 거 아닌데? 나 그냥 성근이랑 같이 근무한 적에서 난 몰라. 야, 국방부 차관 너 왜 그랬어? 국방부 장관도 성렬이 형님 제가 그런 거 아닌데요? 이씨 아니 그만 범철이가 책임지고 범철이 나가면 되냐? 우리 범철이 형님은 제가 그랬습니다 하면서 범철이 형님이 책임지고 이제 차관 잘리게 생겼죠. 데스매치다 지금 누구 하나 잘리게 생겼어요. 데스매치입니다. 절대 이거 해병대 수사단장이 잘릴 것 같아. 지금 여론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무튼 우리 김태호 형님이 지금 떠오르고 있다. 해병대 수단장도 책임을 져야겠죠. 그 전복을 입고 언론에 나와서 자신의 의견을 함부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감수하고 가는 거죠. 아드님이 육사에 계신다고 하는데 과연 생동지 병사인지 모르겠지만 아드님에게도 창피하지 않은 군인이 된다. 나는 창피하지 않다. 나는 떳떳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정도로 지금 떳떳하다면 과연 누가 거짓말하는 것인가? 말하지 않는 놈이 거짓말쟁이다. 입 다물고 있는 놈이 도대체 누구야? 자, 이쯤 되면 우리 김계한 사령관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김계한 사령관 정말 잘 선택하세요.
내가 28년 동안 내 옆에서 수족을 들었던 내 부하의 편을 드느냐. 군생활 평생 내 후배로서 내 옆에서 수족같이 지냈던 수사단장의 편을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나의 권력에 취해 나의 그 출세를 위해 잘 2, 3년밖에 인연이 안, 기껏해야 5년, 기껏해야 3년밖에 인연이 안 되는 권력의 실세들과 손을 잡을 것인가. 당신의 선택이 달려있다. 김계한에게 달려있다. 과연 내 부하를 지킬 것인가, 과연 내 목숨을 지킬 것인가, 과연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마지막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라면 평생 제대로 된 해병대 사령관으로 남고 싶다면 저라면 소신껏 행동하겠습니다. 옛날에 육군사관학교 학교장이었던 민병돈 사령관께서는 자신의 직을 걸고 방송하는데 대놓고 대통령한테 비난의 얘기를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신 분도 계십니다. 평생 그분은 참군인으로서, 평생 소신 있는 장군으로서 기억에 남습니다. 역사의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두리뭉실하게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신세를 위해서만 만약에 조용히 사라지신다면 우리 김기한 사령관은 역사에 남을 최악의 사령관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김기한 사령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명예를 지키지 않는 군인은 그냥 공무원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성근 씨가 과연 무슨 죄를 지었는가. 수사단장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대충 얘기해 줬는데 이번 기자회견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성근이가 실종자 수색에 대해서 부하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실종자 찾기 전날 밤까지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부하들은 그래서 대민지원 나가나 보다, 삽이랑 갈키, 마대자루 이런 거를 챙겼습니다. 이런 거를 챙겨서 오늘도 그냥 뭐 대민지원 나가나 보다 그랬는데 갑자기 실종자 수색이랍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 안 해줬어요. 누가? 임성근이가. 부하들은 아무도 몰랐어. 실종자 찾는지 아무도 몰랐어. 그래서 다들 당황하고 일단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만약에 물속에 실종자를 들어간다면 구명조끼 그거 다 있잖아요. 해병대도. 그런 거 챙기고 안전 로프도 챙기고 여러 가지 챙겼을 텐데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해줬다. 누가? 우리 성큰이 형님이 얘기를 안 해줬다. 힘난 너 때와 같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해서 안 챙겼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단장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물에 들어가는 걸 몰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다. 사단장은 대원들이 직접 물에 들어가서 실종자 수색하는 거를 자기 눈으로 봤다. 그랬다면 야, 쟤네들 왜 물가에 들어가 있냐? 야, 쟤네들 왜 구명조끼도 없이 물에 들어가 있냐? 야, 쟤네들 왜 안전로프도 없이 물에 들어가 있냐? 라고 이야기하고 개선을 하고 지시를 내렸어야 되는데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안전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이 오직 복장 통일, 언론, 구호 이런 것들만 부하들에게 강조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라가 이게 수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단장 말로는 병력들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했다고 하는데 최충근 상병이 왜 물에 들어간지 모르겠다라고 발뺌을 했어요. 결론은 진짜 비겁하죠. 투스타까지 먹은 양반이 비겁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야? 최수근 상병이 죽기 2시간 전에 이미 공보 활동으로 사진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7시에 이미 사진을 봤어요. 그러면서 야, 공보 활동 잘한다 라고 칭찬해 줬습니다. 사단장이 임성근 씨가 칭찬을 했는데 거기 이미 물에 들어가는 걸 본인이 보고 사진 찍은 거 보고 칭찬을 했는데 자기는 물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대. 그리고 그 사진을 연결식에서 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물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 사진을 나한테 보냈다고? 그 사진 내가 연결식장에서 봤는데 라고 이미 2시간 전에 확인했고 수고했다고 카톡한 거를 수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봤을 때 누구의 잘못이 있냐? 사단장은 일부러 알고도 구명조끼를 안 입고 안전로프도 안 한 상태에서 알고도 현장에 투입시켰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복장 통일이나 언론 구호 이런 것들만 강조했고, 심지어 물에 들어간 게 자기는 몰랐다,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라고 알고 보니 본인이 확인을 했다. 근데 이 사람이 책임이 없으니까, 자, 근데 이거를 빼라고 수사단장에게 사단장을 빼라고, 근데도 사단장을 빼라고 말도 안 돼. 이거는 사단장이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 이거를 빼라고, 내 양심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나 직을 걸고 나보고 빼라고, 나는 못 빼 라고 하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런데도 사단장을 빼라고요? 자, 이거를 보고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했고, 국방부 대변인도 받고, 국방부 정책실장도 받고, 해병대 사령관도 받습니다. 다 오케이 하고 브리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구야? 안보실에서 어떤 외압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국방부 차관이 연락 오고, 갑자기
유재은이라는 갑자기 아주머니가 나오셔가지고 갑자기 혐의자 혐의 내용을 빼라고 갑자기 지시를 합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까지는 뭐야? 박정훈 수사단장의 주장입니다. 팩트가 아닐 수도 있지만 과연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KBS 뉴스와 모든 기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이에 가운데 정복을 입고 자기 얼굴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아들이 근무하는 자신의 아들이 어떤 처지인지까지 얘기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인가? 아니면 뒤에 숨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이 진실을 얘기하는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과연 누가 거짓말하는 것인가? 이거는 일단 누구 수사단장의 주장일 뿐인데 과연 누가 거짓말하는 건가? 누가 거짓말하는 건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갑자기 당당하면 조사에 응해라? 갑자기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고 좀 있으면 총선이 벌어지는데 재선이 불가능할 것 같은 어떤 아저씨께서 3스타 출신 아저씨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야 해병대 정복하고 1인 시위하지 항의 시위하지 말고 그러면 당당하게 조사받아라? 갑자기 나와서 이게 삼류 정치인이나 군인이 아닌 저질 삼류 정치인이나 할 법한 행동으로 창군 이래 처음 보는 황당한 풍경이다. 박 전 단장은 이제라도 더 이상 자신과 군 명예를 실추시키는 황당한 망동을 멈추라 라고 어떠한 3스타 아저씨가 갑자기 헛소리를 합니다. 삼류 정치인? 누가 삼류 정치인이죠? 삼류 정치인이 과연 누구인가? 이 정황을 보고 이런 내용을 보고 삼류 정치인은 누구인가? 그러면 과거의 군사정권 때 부정선거를 고발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했던 모 중위 학군단 출신 선배들입니다. 그 3명이었는데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분하고 이시문 중위도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군에서 이 선거를 강요한다. 특정 후보를 뽑으라고 강요하고 뭐 그런 부정선거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삼류 정치인입니까? 아니면은 이 시대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용기를 냈던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군도 깨끗한 투표가 되고 대한민국 전체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여야 대통령이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떠한 정권에서는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고 어떠한 선거에서는 뭐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이 됩니까? 당신은 부정선거로 비례의원이 됐습니까? 자, 그러한 노력들이 선배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조금의 발전된 군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용기를 내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한마디는 해야겠고 얼굴은 드러내야겠고 언론에 뭔가 어필은 해야겠고 요즘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이걸로 기사나 한번 타보자. 원시경님께서 갑자기 숟가락을 얹습니다. 근데 그 숟가락이 엉뚱한 똥숟가락이 되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중심이라도 가지. 갑자기 뭐 사관학교 지금 뭐 보호하는 거야 뭐야? 아무튼 신원식, 한기호, 김병주, 김도균, 국민의힘 2명, 민주당 2명. 아주 육사 멋있다. 육군사관학교 니네 멋있다. 봐라 니네 선배들. 종섭이형까지 보아라 육사야. 그런데도 아직 육사를 다녀? 독하다 독해. 야 육사 경쟁률 떨어진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야 육사 니네 선배다 보아라.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는데 원시경님이 숟가락 한번 얹어보자. 여러분들은 저런 지휘관, 저런 사령관 밑에서 군생을 할 수 있어요? 이런데도 장기를 하라고? 이런데도 여러분들 군생활을 지원을 하라고? 야 장교는 저렇게 비겁해야 되는구나. 아 우리 군인들은 장교 저렇게 고위직 선배들은 정치인들 딱가리나 대고 그냥 정치인들 여러분들 민망한 얘기인데 욕 좀 하겠습니다. 저런 걸 군발이라고 합니다. 군발이. 저는 군발이의 그 언어의 시작을 발발이와 군대, 군발이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군발이 뜻이 뭐냐? 그냥 시키면 하는 개들. 야 발발이 알려봐. 이렇게 발발이들 와와 이렇게 오는 발발이들. 그냥 정치인이 시키면 그냥 이 정이든 실이든 없이 그냥 누군가 시키면 까라면 까. 군발이 새끼들은 도대체 뭐가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군발이다. 누가 우리 군발이를 만드는가? 누가 이 군인들을 군발이라고 만드는 이걸 비하를 만드는가? 과연 정말 정의는 있는가? 당신들이 국가에 충성하라고 했지 누군가 개인에게 충성하라고 당신들을 그 자리에 만들어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충성하고 국가에 충성하라고 우리가 교육을 받았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군대 문제라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없는 건데 진짜 이거 국기문란 행위예요. 국방문란이야. 국방문란 행위야. 아니 감히 어디 법무관리관이라는 사람이 어디 해병대 수사관한테 수사단장한테 전화를 하냐고. 저 아줌마가 뭔데? 국방장관도 아닌 국방차관이 당신이 뭔데 군인들 전화해서 지시를 하냐고. 응? 당신이 뭔데? 여긴 위계질서도 없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대령이 뭐라고 저거를 자신의 직을 걸고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재산을 걸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금이 깎일지도 모르는 거고 자신의 모든 걸 걸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누가 거짓말을 하냐고.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 사령관님 부하 버릴 겁니까? 김계한 사령관님 부하 버릴 거예요? 아, 사관학교 부하만 부하라고? 사관학교 후배만 부하라고? 김계한 사령관님 당신의 충신이야. 김계한 사령관 형님 당신의 충신이라고. 당신한테 목숨을 바칠 수 있대잖아. 방송에 나와서도 사령관님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김계한 사령관님 방송에 나와서도 우리 사령관님 앞에서 사령관님 하면서 사령관님한테 목숨을 걸 수 있다고 방송에 나와서 기자회견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충신을 버릴 거예요? 그런 충신 그런 부하를 그냥 저렇게 혼자 모든 거를 감안하고 모든 걸 다 모든 언론이든 뭐든 다 두드려 맞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두실 거예요? 선배가 그걸 그냥 내로 두실 거예요? 사령관님 전쟁 나면 부하 버리고 갑니까? 부하 구하러 안 갑니까? 당신 부하잖아요. 전시에 버리고 갑니까? 내 앞에 저기 살아있는데 도와줄 수 있잖아요. 사령관님 지금 사령관님밖에 없어요. 사령관님이 지금 구제해주는 수밖에 없어. 진실은 사령관님이 알잖아. 혼자 얘기하면은 다시 의심할 수 있지만 두 명이서 얘기하면 다 믿음으로 얘기해줄 거 아니야. 진실로. 사령관님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그럼 누가 사령관님을 믿고 따르겠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김계한 사령관님. 사령관님 믿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지금 박대령 믿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어? 이미 임성근이는 끝났고 임성근이 얘기하는 거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아무도 안 믿어. 임성근이 이미 끝났어. 사령관님 명예롭게 합시다. 명예롭게. 그리고 이 상태로 사령관님 마무리하시잖아요. 유치임식 때 사령관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욕할 겁니다. 비겁한 사령관, 비겁한 해병대라고 다 욕할 겁니다. 사령관님 마지막 당신의 명예를 지키세요. 마지막 명예를 지키시려면 부하를 구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아는 그대로 진실 그대로 이야기하시고 차라리 사퇴하세요. 그 상태로 몇 개월 더 한다고 명예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태로 몇 개월 해병대 사령관 한다고 당신이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기회예요.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이 상태로 해병대 사령관 유지하면 뭐합니까? 다 당신을 비난하고 다 당신을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김계한 사령관이 나타나서 당신의 부하를 구하고 우리 내 수사단장이 말하는 게 다 진실이다. 수사단장이 지금까지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 내가 감내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내가 조사받겠다라고 당당하게 한번 나가보시라니까. 그렇지도 않고 부하를 버리고 입 다물고 그냥 그 자리만 유지해보겠다고. 정말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계한 사령관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평생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남아있지 마십시오.